안녕하세요, 션입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40명, 매일 이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지만 또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분들과 시민 참여자가 함께 달리기를 하려 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상담에서 치료, 그리고 회복까지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죠.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심리부검, 유족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달리며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할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달려볼까요?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생명보호 크루는 생명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년 서포터즈 같이 살자 갓생 서포터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같이 살자 갓생 서포터즈 제4기 서수민 천슈입니다. 네, 저희는 청년들이 직접 자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네. 그리고 온오프라인 캠페인 운영을 통해서 생명 존중 확산에 도모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갓생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생명존중재단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활동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자살 예방 및 그리고 생명 존중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정말 의미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매월 자살 예방 주요 사업 교육을 들은 후 SNS에 인스타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갓생 박람회라는 거를 개최해서 오프라인으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취업 준비와 자기 일에도 바쁠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주변 친구들도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좀 힘들었어가지고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서 제가 또 영상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서포터즈에 자연스럽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 또래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런 또래 친구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작은 실천이 이런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워가지고 저는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도 계속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활동하면서 홍보했던 자살 예방 사업이나 정책 중에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홍보하는 서포터즈인데요. 네. 사실 제가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갓생 박람회를 개최했었을 때 그 갓생 박람회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알리고 있는 사업과 관련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을 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알리는 갓생 서포터즈 다음 기수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생명 존중 문화가 더 확산되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네요. 우리 모두 서로의 서포터즈가 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들이 다 하나가 되고 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죠. 하지만 관심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음 크루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호 크루는 자살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자살 예방 교육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살예방교육 담당하고 있는 권경아입니다. 앞에서 관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왠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무겁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고
내 마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은 어른들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모두 다 알아야 되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위험 신호를 볼 때에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자살 예방 교육은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네요. 아, 나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자살 예방 교육 받아야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학교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내 자녀분께서는 학교 네. 수업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학교뿐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많은 대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의무 대상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좀 무겁거나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에서 시작되는 생명 보호라고 생각하니 훨씬 와닿네요. 네, 그렇죠. 주변에 아직도 요새는 뭐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편견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특히 자살 위험 신호를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막막할 수 있죠.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생명보호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꼭 들어야겠어요. 네, 우리 션님은 가까운 자살예방센터나 네. 아니면 검색창에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편으론 안타깝게도 이미 일어난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해야죠. 다음 크루는 그 일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부검 사업 담당하는 안예진입니다. 심리부검은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어떤 과정인가요? 네,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유족분들과 함께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좀 어떤 심리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회상하고 또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요인들을 추정하고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함께 돌아본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족분들이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털어놓으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고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마디로 좀 건강한 애도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 과정에 함께 하면서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리부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심리부검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잃은 유족분들 가운데 네.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보통은 이제 사별하신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3년 이내인 분들에 권고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고인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고인 한 분당 유족 2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심리부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리부검은 저희 면담원이 유족분을 대면해서 네.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고요. 저희 면담원은 이제 선별된 질문과 좀 표준화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유족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인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고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족분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상태 평가도 진행하고 또 필요시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심리부검 신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저희가 고인분께서 사망에 이르렀을 원인을 좀 파악하고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족분들을 만나서 매년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고 한 해 동안 진행한 결과를 심리부검 면담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우리 유족분들이나 고인분에 대한 정보는 모두 비밀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되고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의미가 깊네요. 그동안 한참 달린 것 같은데 다들 좀 지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네. 네 번째 크루는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잃은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족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오유리라고 합니다.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유족 사업을 많은 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잃은 유족분들을 위한 지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상실 이후에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죄책감 같은 좀 복합적인 감정들을 겪으시면서 힘드신데 그 와중에서도 많은 좀 수많은 행정 절차들이나 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돼서 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심리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경제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뭐 사후 행정, 뭐 법률 지원, 그리고 뭐 일시주거, 특수청소, 그리고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원들이 있네요. 사실 유족분들은 이런 지원이 있는 것도 모를 것 같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살예방법 제12조 2에 의해서 경찰 소방에서 그 사건에 대한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전달받은 센터에서 유족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유족분께서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유족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센터에서 먼저 연락해 안내해 주시고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같은 유족분들이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자조 모임도 있고요. 뭐 이미 그 회복하신 유족분들께서 새로운 유족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동료 지원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족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곁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에 또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조금 쉬셨으니까 다시 뛰어볼까요? 네. 네, 달려보겠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상 속 생명보호를 위해선 이 순간 도움의 손길이 바로 필요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생명보호 크루를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도자 지원팀 이태경입니다. 저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들이 다시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막았다고 끝난 게 아니군요. 네, 아무래도 자살 시도는 네.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깊은 고통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응급실에 내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병원 기반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연계를 해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치료비 지원은 자살 시도 이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이를 알고 활용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자살 시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인 응급실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일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일이지만 또 중요한 일이기에 많은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이러한 자살시도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의 관계자분들과 응급실까지 자살시도자분들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있는 경찰 소방,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 전문 기관들과 함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손을 내미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 상황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받은 충격과 혼란은 상상치 못할 것 같아요. 위기 현장을 대응하고 수습하시는 여섯 번째 생명보호 크루를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의 사후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석이라고 합니다. 사후 대응이라고 하면
위기 상황 발생 후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나 네. 직장 그리고 단체에서 그러면 사건의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그 조직 구성원분들인 관리자분들이라던가 실무자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4.5대형 헬프라인 또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현장을 가시는 건가요? 네, 전화 주시면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 현장으로 가고요. 저희 재단의 4.5대형 헬프라인 번호인 1899-4567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광역 혹은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4.5대형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서비스는 먼저 사전 회의, 그리고 집단 교육, 집단 상담, 개별 상담, 사후 모니터링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서비스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타날 수 있는 트라우마 반응이라던가 혹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 또 저희의 목표는 단순하게 그 상황을 수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구성원분들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가장 힘든 순간에 달려와서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리며 느꼈어요. 생명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알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달리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러닝 같은 게 처음이라서 되게 힘들었지만 뭔가 갓생 서포터즈 대표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다 함께 뛰니까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든 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109 꼭 기억하세요.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모두가 함께하면 생명보호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